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사연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전해주세요. 나는 강원도에 산다. 어젯밤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일이 생겨서 운전하고 갔다가 밤 11시 20분쯤 지나서 집에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고속도로가 포함된 내비의 추천 경로로 갔을 텐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무료 경로로 운전해서 가고 싶었다. 걸리는 시간도 10분 차이밖에 안 나고 톨비 나가는 것 치면 국도로 가는 게 출퇴근 경비 하루치라도 벌겠다 싶어서 그렇게 국도 경로를 찍고 출발을 했다. 출발하고 시내를 벗어나 국도에 접어들었을 즈음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더라. 나는 평소에도 출장과 외근이 많은 편이라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간 야간 국도는 가로등도 하나도 없이 완전 칠흑 같더라. 그 국도가 원래 가로등이 없는 편인데 진짜 내 차 헤드라이트 외에는 다른 불빛이 없어서 너무 어두웠다. 게다가 비까지 오고 강원도 특성상 사람도 많이 없고 야간에 굳이 국도로 차들이 다닐 이유도 크게 없어서 더 한적했다. 와이퍼는 교체한 지 오래라 드르륵 소리가 나고 닦아도 하얀색 물기 자국이 남고 그러니까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속도로로 안 가고 이 길로 왔나 싶더라. 비가 너무 쏟아지고 어두워서 지금이라도 중간 IC로 빠져서 고속도로를 타야겠다는 생각에 내비를 찍어보니까 20분 정도 더 가면 고속도로로 빠지는 경로가 나오더라. 그렇게 나홀로 국도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더라. 그때부터 등골이 서늘한 거야. 혼자 있는데 갑자기 닭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 나올 것 같은 한기가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쌍라이트를 켜니까 분명 사람이었어. 그것도 그 어두운 길에 혼자 걷는 사람.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가로등도 없는 국도 산꼭대기에 여자 혼자 걷고 있더라. 여기까지 15분 오면서 봤던 차라고는 맞은편 오던 차 2대밖에 못 보고 내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안 오던 이 인도도 없는 국도에 웬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홀로 걸어가고 있더라. 난 못 본 척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어.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되새기면서 말야. 그러면서 이제 쌍라이트를 끄려고 하는데 손을 흔들더라. 차 세우라고 도로에까지 뛰어들면서 차를 세우라는데 내가 비가 많이 와서 한 40-50km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 좀만 더 빨리 달렸으면 쳤을 수도 있을 뻔한 상황이었어.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가 무섭긴커녕 갑자기 화가 솟구쳐서 창문 내리고 죽고 싶어 환장했냐? 고소리를 막 질렀다. 그러고선 얼굴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사람이더라. 여자애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저기 밑에 민가에 사는데 스쿠터 타고 시내에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름이 바닥난 데다가 비도 오고 해서 도저히 스쿠터를 밀고 올 수가 없어서 저 밑에 세워두고 걸어가는 길인데 집 근처까지만 태워달라더라. 순간 너무 측은해서 타라고 했어. 그리고 어디서 내려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직진으로 4km 정도 더 가다가 내려달래. 어차피 나도 거기 내려주고 바로 IC라서 좋다고 했지. 그렇게 뒷좌석에 태우고 가는데 비를 많이 맞은 것 같아 추울까봐 히터를 틀어줬다.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나이랑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묻고 대화가 끊겼어. 순식간에 대화가 끊기고 애도 비도 많이 맞고 힘들겠다 싶어서 내려줄 때까지 편하게 쉬고 있어요. 하고 그냥 운전하면서 갔어. 근데 히터를 틀었는데 계속 춥더라.
그러니까 공기는 분명 따뜻한데 내 몸이 추워 계속 닭살도 돋는 것 같고 뭔가 으스스하고 그래서 뒷자리 여자애한테 안 추워요? 물었는데 답이 없어. 은혜도 모르고 이제는 대답도 안 하네. 하고 백미러를 봤는데 아까까지 보이던 여자애가 없어.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 백미러에 안 보여. 그 순간 발가락부터 머리털까지 닭살이 돋으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핸들 잡은 내 손에도 땀이 엄청나고 근데 고개를 획 돌려서 봤는데 여자애가 있는 거야. 나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갑자기 왜 쳐다봐요? 이러면서 웃더라. 그리고 다시 백미러를 봤는데 여자애가 있고 신발 닦는다고 잠깐 고개 숙여서 안 보였던 건가? 그래 귀신이 어디 있어. 정신 차리자. 하고 다시 운전을 했다. 그러다가 여자애가 내려달라는 곳에서 한 2km 남았을 시점이었다. 사람이 하지 말라면 은근히 더 하고 싶은 것처럼.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계속 흘끔 보게 되더라. 내가 다시 백미러를 딱 봤을 때 여자애가 누나를 다 뒤집어 까고 흰자만 보이는 거야. 그 짧은 찰나에 내가 그걸 봤어. 그래 비도 쫄딱 맞고 했으니 춥겠지. 게다가 혹시 모를 장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가며 애써 못 본 척 운전을 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간 시점이 이때부터다. 사실 이때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까지 아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다. 뒷자리 여자애가 히히히 거리면서 혼잣말을 계속하더라. 뭐라고 연신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 공포를 깨고자 뭐라고요? 뭐라고요? 물어도 그 여자가 대답은 안 하고 자기 말만 해. 한 10초 혼자 떠든 것 같은데 딱 들렸던 대사 2개가 있었어. 저항각이랑 정기유성 이게 들리더라.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가다가 여자애가 귀 옆에 바로 대고 말하더라. 여기 세워주세요. 근데 여기에 세워도 민가는 안 보였거든. 여기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언덕만 지나면 아래에 바로 집 나와요. 걱정 마요. 감사합니다. 하고 비 맞고 다시 뛰어가더라. 어둠 속으로. 여자애가 내리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달릴 생각으로 밟았다. 밟은 지 5초도 안 됐는데 표지판에 사망사고 발생 지점.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사망사고 잦은 지점 표지판이 보이더라. 표지판을 보는 순간 내가 태웠던 애는 진짜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초 더 가니까 언덕 아래쪽에 무슨 집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어 보여. 어두운 차 안에서 봐서 잘은 안 보였지만 그러고는 고속도로 아이씨가 나와서 통행권 뽑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거구나 싶어서 좀 쉬다 가려고 톨게이트 가니 주차장 같은 곳에 차를 잠시 세우고 나와서 스트레칭하고 뒷좌석에 비 맞았던 애가 탔으니까 물기 좀 닦으려고 뒷좌석으로 갔는데 뒷좌석 발판도 의자도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 아니 깨끗한 정도를 떠나서 뽀송뽀송하더라. 걔 내려주고 아이씨까지 아주 길어봐야 5분도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물기가 마를 수가 있었던 건지 그렇게 빗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비에 젖은 애였는데 히터를 틀어놨다 해도 의아하더라. 이때부터는 무서운 걸 떠나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차 끌고 집에 와서 그냥 뻗어버렸어. 도대체 그날 봤던 그 애는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 2번째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나는 내가 영적으로 발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가위를 자주 눌리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가끔씩 뒤통수가 서늘해지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움에 떠는 수준의 평범한 19살이다.
사실 나는 귀신보다도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막 대학생이 된 친오빠와 따로 나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나 도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가위 눌린 이야기나 귀신 본 이야기를 하면 어른스러운 척하면서 다 필요 없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하고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 그게 아니란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만큼 누구보다도 바빠서 놀다 들어오곤 하면 아주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난 당시 거의 혼자 지내서 그런지 조금 무서운 마음에 집비읍의 방문이란 방문을 다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에어컨을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 열어뒀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기가 엄청 들어왔다. 별 수 없이 이응어컨을 켜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창문을 닫았다. 방마다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의 창문까지 이중창 모두 닫으려니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냥 맨 바깥에 있는 투명 창만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내버려뒀다. 옛날부터 나는 창문이라던가 반쯤 열린 문틈을 무서워했는데 그날은 개의치 않고 컴퓨터 하다가 자려고 누웠다. 피아노와 화장대,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게 들어가고도 방 중앙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보통 거기에 두꺼운 침대 시트를 깔아놓고 앉아서 놀곤 했다. 방안이 넓어서 빈 공간이 있는 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늘 찜찜했던 공간이 유난히 신경 쓰였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 뭔가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기분이 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느 정도냐면 누워있는데 종아리까지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모든 방의 불을 하나도 끄지 않고 모두 켜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찬바람 때문에 추워서 그런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괜히 식스센스에서 귀신이 나오면 추워진다는 이야기가 문득 스쳐 지나갔다. 속으로 그 영화를 탓하며 발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왠지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면 죽을 만큼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해보자고 노력하며 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여태 안 자냐는 둥, 학원 숙제는 다 했냐는 둥 이야기를 하고 끊었지만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문득 내 방의 창밖을 봤을 땐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고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하얀 것은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이 비친 걸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커튼이 아니고 귀신이잖아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근데 내가 그때 무슨 깡이었는지 다시 고개를 리을 돌려 창문을 봤다. 이번엔 커튼과 귀신의 위치를 한참 상세히 보려고 했다. 나는 누운 채 고개만 돌려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이 창에 비춘 게 있었고 그 옆에 머리를 어깨까지 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 근데 또 막상 귀신을 보자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귀신은 좀 더 일상적인 옷을 입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옛날 귀신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 그냥 내 편견과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만든 허상일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난 공포를 인정하기 싫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해 여름엔 유난히도 TV에서 무서운 방송을 많이 했다. 덕분에 나는 남자친구와 새벽까지 토호화하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남자친구가 장난으로 야, 귀신은 원래 새벽 25시 사이에 나온대 라고 했고 나는 무서웠지만 당당하게 받아치고 싶어서 어머야, 지금 네 어깨에 고모할머니 엎여 계신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남자친구가 무섭다고 그만하자고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기 바로 직전 남자친구가
야, 네 방 창문에 귀신 들러붙어 있다. 라고 하고 뚝 전화가 끊겼다. 그제서야 난 왜 도망을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란 생각이 났다. 그제서야 도망가려 했지만 엄두가 안 났고 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창밖을 봤다.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다. 방범창 사이라서였다. 그 창살에 가려진 여자의 눈과 입술을 확인하고 싶어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지막 확인한 뒤 나는 휴대폰만 들고 뛰어나갔다. 근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서 오빠가 있다는 집 근처의 PC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벌컥 열고 오빠를 무조건 끌고 나왔다. 오빠는 게임하다 말고 왜 이러나 싶어서 따라 나왔고 오빠에게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오빠는 믿지 않았고 게임 마무리해야 한다며 1시간만 기다리라고 했다. 죽이고 싶은 오빠를 뒤로하고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을 핸드폰을 만지며 기다렸다. 그리고 1시간 뒤 오빠와 오빠 친구가 내려왔고 다 함께 집으로 가서 확인했지만 커튼은 창문에 비춘 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가 3번이나 확인했던 걸 일부러 잊어버린 척 커튼이라 결론을 냈다. 하지만 오빠가 야, 너 귀신 봤다며 귀신 라고 했고 그 일이 있고 일주일간 나는 뭔지 모를 오기 때문에 창문을 그대로 둔 채 지냈다. 창문을 닫으면 내가 본 게 귀신이란 걸로 확정짓는 것 같아서다. 그리고 하루는 컴퓨터 방에서 놀고 있는데 오빠가 친구와 새벽 1시 반에 들어왔다.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친오빠가 그 오빠한테 야, 내 동생은 지 방에서 귀신 봤대. 너도 본 적 있냐? 라고 물었고 그 오빠는 진지한 얼굴로 아, 하긴 나도 너네 집 골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많이 봤다. 라고 했다. 내 방 창문은 골목 쪽이었다. 네가 본 귀신 어떤 건지 기억나? 라며 오빠 친구가 나에게 다시 한번 물었고 나는 맘속으로 커튼이라고 생각했던 걸 잊고 머리가 한 이 정도 오고 소복 입은 여자인데 얼굴이 엄청 빨갛고 눈은 못 봤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떡하냐? 내가 본 애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 급하게 마무리하고 컴퓨터 방으로 쏙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새벽 2시가 되었고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스러웠고 오빠와 오빠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오빠 친구가 내 머리를 끌어당기더니 컴퓨터 방의 창문 쪽을 보게 했다. 뭐 안 보여? 너 지금 밖에 뭐 보여 안 보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했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별말 없이 오빠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곧이어 집에 간다며 현관으로 나섰고 신발끈을 묶으며 나에게 말했다. 무서우면 너네 오빠랑 같이 자 알겠지? 라고 했다. 아무리 무서워도 이 나이에 오빠랑 같이 침대에 눕다니. 나는 그 오빠에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친오빠가 야, 이거 제가 너 무서워할 거라면서 말하지 말랬는데 어차피 너도 무서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더 크지 않냐? 그니까 말해줄게. 라고 자기 맘대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친구가 본 그 여자 귀신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귀신이래. 그리고 네 또래인데 보통 내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귀신이 먼저 피한다는데 그 애는 늘 자기를 노려보더래. 그리고 걔가 평소처럼 그러니까 네 방 앞으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랑 눈이 마주친 이후로 더욱더 자주 여기 오는 것 같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날 눈을 보고 싶어서 빤히 쳐다본 게 귀신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창문을 열어뒀는데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라고 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네가 컴퓨터 방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네 방 문지방에서 통통 뛰면서 아, 내 동생이 여기서 귀신을 봤단 말이야? 나도 보고 싶은데? 라고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통 뛰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내 쪽 쳐다보면서 CX이니 X년이니 욕을 하는 거야. 난 나한테 하는 줄 알고 같이 욕하려고 했는데 아니더라. 네 방 창문 쪽을 보면서 하더하고.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니까. 근데도 친구는 계속 EX년이 뭘 꼬라봐. 당장 꺼져. 하고 욕하더니 참 너 알지? 걔 욕 잘 안 하는 거? 근데 걔가 또 갑자기 네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가더라. 그리고는 아까 너한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걔가 나가면서 나한테 그랬어. 네 눈바로 앞에 귀신 있었대. 그러니까 그 걔가 하는 말은 그 귀신이 너 보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왔는데 오늘 내 친구가 꺼지라고 하니까 너 찾으러 반바퀴 휙 돌아서 너 있는 컴퓨터 방까지 간 거지. 좀 무섭더라. 라고 말하는 오빠 이야기는 더 이상 듣기지 않았고 정말적인 심정으로 물었다. 오빠, 걔 좀 어떻게 쫓아낼 방법은 없대? 그리고 그 오빤 뭔데 그런 게 자꾸 보여? 걔는 몰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보였대. 그리고 내가 아까 친구한테 네가 좀 그 귀신 쫓아보라니까 보통은 자기랑 눈 마주치면 알아서 비킨다는데 네 방에 붙은 애는 꿈쩍도 안 한대. 근데 야, 네 방 안에는 안 들어오잖아. 뭐 어때? 그러고 보니 그랬다. 그 오빠는 항상 우리 집에 놀러오면 내가 인사를 해도 대충 대답하고 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 그래서 난 오빠에게 그 오빠 뭔가 기분 나쁘다며 자주 말하곤 했다. 하여튼 나는 그런 말까지 듣고 도저히 내 방에서 살 수가 없었다. 근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눕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야, 네가 여기서 뭘 봤다 이거지? 난 왜 안 보이냐? 근데 정확히 어디서 본 거야? 하고 묻길래 나도 모르게 오빠 옆에 누워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창살이랑 세 번째 창살 있지. 그 말을 더 이어가려는 순간 입안에 비명이 맴돌고 차마 밖으로는 터져나오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애, 바로 그 여자 귀신이 천천히 창문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나는 말을 하다 말고 컴퓨터 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정신없이 테트리스에 몰입하는 척했다. 그 일이 있고 내 방은 거의 폐쇄되었다. 한 달 동안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했지만 지금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한다. 내 방에서 자던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뭔가 쿵 하고 뛰어내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쿵쾅쿵쾅거리며 달려와 내 옆에 눕거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 안의 널찍한 빈 공간을 계속 누군가 걸어다닌다. 쩍 마이너스 쩍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순간 멈추는데 그때가 제일 싫다. 멈춘다는 말은 어딘가 서서 나를 보고 있을 것만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내가 무신경하고 나름 겁이 없는 성격이란 거다. 그 일이 있고 부적도 사다 붙이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듯 했다. 엊그제는 오빠가 내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내가 있는 컴퓨터 방 쪽으로 베개와 이불을 끌고 오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 방 침대에 누워서 자려는데 누가 끊임없이 귓가에 속닥거리더란 것이다. 한 소녀의 목소리로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